네, 안녕하십니까. 채널명 다큐 트레이더입니다. 자, 오늘은 차트 분석과 시황 분석에 앞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호재, AI, 그리고 연준 금리 인하 이런 것들과 이제 코인 뉴스를 먼저 한번 얘기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인 뉴스는 첫 번째, 기관 자금은 여전히 시장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최대 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와 차익 실현이 균형을 이루면서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비트코인이 급락보다는 박스권에서 힘을 모으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시장은 미국 경제 지표를 기다리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 예정된 미국 물가 지수와 연준 관련 일정이 시장의 핵심 변수입니다.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도 적극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관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알트코인은 종목별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박스권을 유지하는 동안 알트코인은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는 장세라기보다는 선택적인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AI가 물가를 올린다. 그리고 연준은 결국 금리를 내린다. 자, 물가를 올리는데 연준은 결국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 AI는 물가를 낮추는 기술이라고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벌어지는 건 정반대입니다. AI가 세상을 싸게 만들기 전에 AI를 만들기 위한 역사적인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먼저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준을 굉장히 애매하게 애매한 자리에 세워놓고 있죠. AI는 지금 당장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비트코인은 오를 수밖에 없죠.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확보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물 자원 물가가 먼저 상승합니다. 동유럽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미사일 재고를 채우는 군사 지출까지 겹쳐 원자재 수요가 더 쏠리고 있습니다. 5월보다 6월 물가가 잠시 낮아졌지만 중동 해협 봉쇄 변수에 따라 8월 지표는 언제든 반등할 수 있습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작업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통화량을 은밀하게 늘리는 단계로 진입했고 주택 시장은 금리 부담에 묶여 있고 연준의 정책 수단으로는 에너지발, 물가 상승을 직접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이 과잉 생산된 전기차와 공장 재고를 전 세계로 쏟아내며 그나마 강력한 물가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기업 현장에서는 AI 도입으로 법률 비용과 개발 인력을 줄이고 있지만 국경 차원의 데이터는 아직 찍히지 않죠. 연준은 물가 목표치를 넘기더라도 AI 기술이 가져올 장기 생산성 향상을 핑계 삼아 비둘기파로 돌아설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 결국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인플레이션 구간을 먼저 거친 이후에 본격적인 기술 디플레이션이 찾아옵니다. 말로는 매파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실제 연준의 대차 대조표 자산 공급 추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 다음 큰 시장은 핵심은 AI 인프라 투자 때문에 생긴 인플레이션을 끝나는 시점, 그리고 AI 생산성이 만들어내는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는 시점, 이 언제 겹치느냐입니다. 그 시점부터는 연준이 훨씬 비둘기파적으로 움직일 여지가 생기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유동성 민감한 자산에 가장 강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죠. 여러분들은 국내 주식을 하셨습니까? 비트코인을 매집하시겠습니까? 자, 현재 시장은 상승하기도 좋고 하락하기도 좋은 자리입니다. 64K 아래는
손절 물량이 65.5K 위에는 숏 포지션과 돌파 매수 기대 물량이 동시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세력이 어느 방향으로 유동성을 먼저 가져가느냐에 따라 단기 추세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거래량도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방향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죠. 차트 보시면 차트 1시간 봉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현재 64K에서 65.5K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승에서는 RSI가 이전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서 단기 하락 다이버전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다이버전스만으로 하락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이버전스는 상승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고 가격이 핵심 지지를 무너뜨릴 때 비로소 실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가격이 다시 강하게 상승하면서 66.5K 이상을 회복하게 되면 이전 다이버전스는 무효화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현재는 무리하게 추격하기보다 확인 매매가 훨씬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ETF 자금도 한쪽으로 크게 쏠리지 않았고 시장 역시 중요한 경제 이벤트를 앞두고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는 상승도 가능하고 하락도 가능한 전형적인 박스권입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가운데에서 성급하게 진입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65.5K 이상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는지 아니면 64K를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는지를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손익비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한 전략이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매일 가장 빠른 코인 차트 분석과 핵심 뉴스 그리고 실전 대응 전략까지 정리해서 깔끔하게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